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의 지역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합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방정부들은 5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에 모여 지역, 생명, 문화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는 오는 8일까지 4일 동안 총 32개국의 지방정부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문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05년 대구 총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총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각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지자체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2일째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몰디브와 키리바티를 대표 사례로 정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함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전북이 세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3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개최됐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시도지사들의 심도 높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제10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최문순 광원도지사가 선출됐으며 추후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14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근처 도로를 개설했지만 진입로만 개설되고 10년째 진출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도로가 진입로만 개설되고 진출로가 개설되지 않는 반쪽짜리로 전락해 이를 이용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인근 지역의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고 연기할 도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중 8달로에서 성심여고 담장까지 연장 86m 구간이 개설되었으나 원래 계획이었던 성심여고 담장 중간 부분부터 향교길까지 연장 115m 구간이 미개설로 진출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개설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진출도로가 없어 좁은 골목을 통해서 겨우 차 한 대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4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으나 반쪽짜리 도로가 됐고 결국은 불법 주차 차량들의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당초 이 도로는 한옥마을 내 밀려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했고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개설되고 본래 목적인 진출도로의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반쪽짜리 개설로 목적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14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기만 했습니다. 허승복 전주시의원은 진입은 가능한데 진출이 불가능한 도로가 무슨 도로냐며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지난 2013년 상세주소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권고성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여전히 다수의 원룸 및 다가구 주택들의 정확한 주소가 없는데요. 상세주소가 없어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룸 및 다가구 주택들의 주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입니다. 원룸에 호수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관련 우편물들이 호수에 배정되지 않고 쌓여있는 우편물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동호수 등 정확한 지명이 있지만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건물 주소로만 나와 있어 각종 고지서를 받을 때 개개인의 입주자에게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고지서가 와 있길래 이런 뭔가 해서 보니까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결국 추가로 벌금을 내고 말았죠. 어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시청에 연락을 해도 상세 주소 이런 거 등록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고지서들이 납부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상세 주소가 법정 주소로 채택이 되어 상세 주소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고송으로만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되는 피해로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도 상세 주소 제도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세 주소 부여가 권고송으로만 끝났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세 주소에 대한 법 제정 문제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수십 차례 민원에도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제때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250톤의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동안 수십 차례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익산시와 전북도는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환경보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사류와 반반 섞어 폐석산 복구제로 재활용된 상태의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유출수 또한 폐기물 침출수가 아니고 현장 또한 폐석산 복구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위법 사항 등을 조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조사 결과 해동환경 내 침사지에서 비소는 법정 기준의 9배, 지하수 기준 적용 시 기준치 98배 이상 검출됐으며 BOD와 COD,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나 나오는 수치로 절대 매립해서는 안 되는 지정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이 대량 매립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현숙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전라북도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날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라북도가 진심으로 낭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해 충남도 교육감,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충남 합동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안 지사는 참혹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문제라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첫 번째 가해자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형제와 남북이 분열돼 전쟁의 과정에서 물려받은 미움과 대립,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이며 그 역사에 대해 진실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관련 추모제가 정부기관에서 열리고 현직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5일 전북 지역 상품 판매를 위해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생과 직원, 지역 주민 700여 명이 방문해 전북도 내 15개 시군의 특산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강원도 강릉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2016년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대국민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